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올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수익률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 물론 아직 매도가 된 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요. 방송에 사실 저의 물건을 노출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진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밝히는 사람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제 물건을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올해 제가 4건의 낙찰을 받았고 4건의 낙찰 물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3월에 낙찰받은 주안동 전세사기 빌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분께서 약 보증금 8천만 원 중에 2,8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200만 원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전 집주인과 이 계약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낙찰자가 그거를 물어줘야 된다던가 대항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 건물 전체가 그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었어요. 은행 대출이 있었는데 후순위로 세입자들이 들어오신 거죠. 근데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격리는 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내보내고 싶었으나 여기저기 부셔놓은 건 아니었지만 타일 깨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원상복구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지만 이사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도 한 달 만에 빼주셨고 수리비가 들어갔지만 이사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얼추 또이또이한 격으로 큰 손실이 나지는 않았고요. 그 물건을 제가 감정가 대비해서 약 71% 수준인 1억 1,231천 원에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70% 수준으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이 대출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낙찰 받으면 담보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출이 8,800만 원이 나왔어요. 약 80% 정도가 나온 거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수리비 200만 원, 법무비, 그리고 취득세, 당연히 공시지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다주택자임에도 1.1% 나왔고, 법무비, 기타 비용들을 합치니 약 2% 정도 되는 244만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대출을 제외한 초기 투자금은 2,874만 1,000원 초기 투자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달 나오는 대출 이자는 46만 원입니다. 저는 이제 신탁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6.3%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하고 있고, 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출을 제 명의로만 받으면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으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DSR도 다 묶여 있고, 그래서 DSR을 좀 우회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했고, 그 중에서도 신탁 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좀 극대화했어요. 단타 매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탁 대출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집을 낙찰받고 파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이제 세를 돌리면서 보유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탁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부에 신탁사 명이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세입자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그래도 신탁 원부라는 걸 발급받으려면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신탁사에 보내서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원래 보증금을 이제 집주인이 받아야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신탁을 받게 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세를 놓으실 분은 신탁 받지 마시고 그냥 사업자 대출, 근저당 요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신탁을 활용해서 대출 80%를 받았고요. 제가 이제 매물로 내놓은 건 1억 4천인데 부동산들이 얘기한 거는 제가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내놓은 가격은 1억 3,500입니다. 각종 비용을 다 제외하고 1억 3,500에 비용들 다 제외하고 세 전후로 매도 차익은 2,27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집을 팔면 세금을 단타로 파니까 많이 내지 않냐라고 하는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세금을 내면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도 비용 청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수리비 200만 원 지출했죠? 요것도 원래 개인으로 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샤시 수리, 보일러 이런 게 아니면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집을 사고 파는 거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리비 항목도 인정을 해줍니다. 심지어 대출 이자 요것도 비용 처리가 돼요. 통상 얘기하는 양도세를 극단적으로 절감할 수 있죠. 그거를 저는 한 20% 정도로 잡았는데, 이 20%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용 청구를 얼마나 하냐, 대출 이자를 몇 달을 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 20% 정도로 잡았고, 실제 사업소득세로 계산을 해보면 20%에서 30% 정도로 나와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가치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손에 쥐어지는 매도 차익은 약 1,816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들어간 돈 자체가 2,8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800만 원을 2,874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63%가 나와요. 나쁘지 않죠, 수익률이.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장가에서 굉장히 싼 가격에 속합니다. 조만간 계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최종 수익률은 63%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크지 않은 돈으로 계속 투자, 재투자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선호하고, 이 물건도 낙찰을 좀 좋은
좋은 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주안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인 다세대 빌라가 애초에 전세 사기가 아니었으면 이 가격에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싸게 받았고 크지 않은 돈으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면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 경기도 안성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5층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매도하거나 임차하는데 문제가 되는 다세대 주택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제가 조사했을 때 매매 거래가 생각보다 실수요자들한테 매매 수요가 있다고 제가 피드백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입찰을 했고 전차에 낙찰자가 나왔었습니다. 입찰을 4명이 하셨었고 1억 4,600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의 낙찰자가 있었는데 잔금 미납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도 없어요. 집에 하자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잔금 미납을 하셨고 임차인 분이 있었는데 배우자였습니다. 채무자랑 배우자였는데 그 전차에서 낙찰받으신 분 때는 이분이 부부라는 게 제출이 안 됐었어요. 제3자처럼, 왜냐면 성도 다르니까 아예 제3자의 임차인인데 날짜는 소멸 기준보다 빨랐거든요. 그 말은 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보증금도 안 나와 있었고 그게 조사가 안 되면 사실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물어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배당 신청도 안 했어요. 전액 낙찰자 인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잔금 미납을 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라는 게 증명이 제출이 됐습니다. 채무자에 의해서. 그래서 입찰을 했던 거죠. 왜냐면 배우자 부부끼리는 실제로 계약 관계가 있어도 대항력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걸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을 했고 저 혼자 입찰을 했어요. 지금 명도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안동도 그렇고 약간씩 걱정거리가 있는 물건들을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야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이 물건을 1억 3,871,000원에 낙찰을 받았고 최저가는 제가 기억하기로 1억 1,000 정도였어요. 그럼 저는 1억 1,000에 입찰했어도 낙찰이 되는 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르니까 이 낙찰가에도 만족을 합니다. 전에 사람들은 뭐 1억 4,600에도 입찰을 했고 2등도 1억 4,000대였거든요. 2등보다도 싸게 샀으니까 괜찮죠. 여기는 집주인이 살고 계셨는데 소유자랑 부부라고 했죠. 그 두 분이 살고 계셨고 그분을 내보내는데 18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 명도 기간을 극단적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잔금 납부하기 전날에 이사를 내보냈어요. 잔금 납부 전에 이제 명도가 완료됐으니까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명도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 요구했는데 180만 원까지 제가 낮췄고요. 이 집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탑층이라 그랬죠. 옥상에 방수 페인트가 깨져 있더라고요. 임장 때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감안은 했었습니다. 누수가 있었어요. 오늘 날짜 7월 3일 기준으로 어제 방수 부분 공사를 했고 지금 비가 밖에 많이 오고 있죠. 내일 아침에 제가 가볼 거예요. 물이 여전히 새고 있는. 누수를 비롯해서 도배 그리고 조명이 좀 보라색빛 조명? 술집이나 이런 데 있을 법한 조명들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철거하고 좀 밝은 계통으로 바닥도 좀 어두워서 장판 같은 거 깔 예정이고 큰 비용은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법무비 취득세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시지가 1억 이하기 때문에 취득세 1.1% 플러스 법무비까지 해서 266만 5천 원을 견적을 받았고요. 대출이 9,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92% 좀 높은 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낮아져요. 왜냐면 대출이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뭐 80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낙찰가가 비율이 높을수록 감정가 60에 걸려요. 한도가.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감정가 60%에 걸려서 9,100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앞서 본 주안동 물건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갔죠. 2배가량이 들어가게 됐고 5,716만 6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벌었냐? 부동산에서 얘기한 금매가는 1억 7천 수준. 그래서 이 동네에 제가 실제로 1억 7천 이하로 필터하니까 매물이 다 없어져요. 다 1억 7천 이상으로 나와 있고 저는 1억 3,800에 받았기 때문에 세전 매도 차익은 약 3,100만 원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마찬가지로 냈기 때문에 약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세후 매도 차익은 약 2,500만 원. 그래서 5,700만 원을 넣어서 2,500만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43%가 나옵니다. 저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약 40% 이상을 잡으라고 해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좀 낮아졌는데 어쨌든 40% 이상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고 2주 정도 뒤부터 매물 등록을 할 거니까 어느 정도 걸릴지 매매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다음은 PD님과 제가 아시는 이제 대표님과 같이 가서 낙찰받은 물건이죠. 6월 중순쯤에 낙찰받은 물건이고 단순히 1억 이하 지방 아파트가 아니라 량으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신탁사로부터 2동이 나온 물건이었어요. 해당 날짜에 25개 진행을 했는데 제가 3개 입찰을 했고 PD님 2개, 저희 아시는 대표님 10개 했는데 다 떨어지시고 저만 이제 낙찰을 받았죠. 제가 10개, 20개 입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저층 임차 내역이 있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실거주자분들은 임차 내역이 없는 걸 들어갈 거거든요. 안전한 거. 그런 분들을 경쟁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저층이면서도 임차 현황이 있는 물건에 들어가서 좀 낮은 경쟁률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제가 1억 1,341천 원에 낙찰을 받았고 그날 진행한 물건 중에 아마 두
번째로 최저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잔금 납부하는 대로 바로 가서 내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명도는 이미 돼 있습니다. 임차 내역이 있지만 임차권 설정을 하고 이미 이사를 나가셨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제가 잔금 납부하면 배당기일이 잡히니까 받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셔도. 배당이 잡히기 전에부터 이제 점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거고, 취득세 법무비 제가 견적받은 건 210만 원, 대출은 9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을 더 받았어요. 이 2천만 원은 뭐냐? 신용대출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받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일단 9천만 원이 나왔고, 신용대출 2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초기 투자금을 560만 원으로 극단적으로 낮췄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DSR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용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잘 찾아보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좀 받았다는 겁니다. 대출이자는 43만 원, 2천만 원 신용대출에 의한 거는 11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매매가는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세전 매도 차익은 2,660만 원, 매매사업자로 해서 양도세 약 20%를 잡았고요. 2,128만 원이 세후 매도 차익이 됩니다. 560만 원을 투자해서 2,128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380%입니다. 요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도 투자라는 걸 많이 하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걸 받아서 수익 투자금을 낮췄고 매도 차익을 2,100만 원까지 높였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도 같은 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뭐 요게 3층이고 요게 5층 이런 느낌입니다. 이 물건은 층이 좀 더 높기 때문에 300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을 받았고, 초기 투자금은 591만 원, 매매사업자 양도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세후 매도 차익은 1,863만 원이 나옵니다. 매매가는 뭐 같은 매매가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315. 여기서 설명드린 것들이 아직 매도가 안 됐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비용 처리를 얼마나 받을지 아직 예상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도세가 뭐 20%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용 처리에 따라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매도가 되고 나면 얼마나 제가 비용 처리를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올해 낙찰받은 물건을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실제 제가 투자한 금액은 8천만 원, 번 돈도 8천만 원. 물론 이제 앞서 투입한 이제 8천만 원을 회수를 할 거고요. 상반기에 이렇게 움직였고, 하반기에도 저는 비슷하게 아마 투자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묶여 있는 것들이 있고, 대출 부분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좀 작은 물건들을 전국구로 넓혀서, 그리고 좀 걱정거리가 있는 물건들, 대량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권리 분석상 어떤 빨간 글씨들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쟁률을 낮춰줄 만한 요소가 있는 물건들 위주로 아마 입찰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